오늘은 손 긁기 방법 기초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꽤 오래 그린 분들이라고 해도 손 그리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데요. 그 중에 어찌됐든 기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편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으로 들어가면은 기초만 안다고 해서 응용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는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응용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손바닥 지금 밑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손바닥의 전체 모양은 정확한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기보다는 약간 오각형,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손가락 4개가 달려있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손등, 제가 아까 밑면이라고 했는데 윗면을 그리는 겁니다. 손등,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작아져서 손목과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우리가 물갈기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손등에 튀어나온 부분의 중간 지점 정도를 기준으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이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가운데 손가락이 길이가 1대 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손등 위에 튀어나온 부분, 뼈가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힘줄,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 힘줄은 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손가락 위로 해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손가락의 길이는 여기가 2분의 1 지점이고 여기가 2분의 1 지점이고, 손가락 중지의 길이는 대략, 물론 이쪽이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여기에서 3등분을 했을 때, 물론 여기 이 첫 번째 손톱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짧습니다. 짧지만 3분의 1씩 3등분한 길이가 되게 한마디씩이 되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손가락을 붙였을 때 이 손가락 끝이 여기 손톱이 시작하는 부분, 손톱 뿌리 부분, 옆 중지의 손톱 뿌리 부분과 맞닿고, 이 네 번째 손가락도 역시 뿌리 부분과 맞닿지만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은 사람마다 4번이 길기도 하고 2번이 길기도 하고 미세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중앙에다 맞추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5번째 새끼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끝과 길이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형태 자체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특히 이 네 번째 새끼손가락은 생각보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작 지점 자체가 위에서 봐도 그렇고 아래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조금 유념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약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폈다고 했을 때, 편안하게 폈다고 했을 때 이 중지에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손목이 조금 더 이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색하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요. 엄지는 하나, 이렇게 1대 1, 1대 1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형태를 잡았던 요 손바닥이라고 했던 부분과 손목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손목은 팔에서 이렇게 뼈 2개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여기 요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짧지 않다는 얘기죠. 이 튀어나오는 거는 사람마다 여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기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요것도 사람이 얼마나 살쪄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걸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 손등보다 여기 전환 손목 부분이 살짝 높습니다. 요런 차이가 미세하게 있죠. 그럼 이 손을 다시 반대로 아래쪽에서 본 모습을 그려봅니다. 위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그려주면, 거의 똑같이 그려주면은 아랫면 손바닥이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저기 손바닥 중앙에 가로로 손금을 그렸는데, 손금도 저 가로선도 일직선이 된 사람, 뭐 2개로 나눠진 사람, 3개로 나눠진 사람 각각이 있는데, 이 선은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의 바로 밑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왜냐면은 손가락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제일 잘 접혀서 맨날 접혔던 부분에 손금이 생기는 거고, 접어지기 쉽도록.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제일 튀어나온 부분 아래쪽, 그러니까 밑에서 봤을 때 여기 시작하는 부분과 반대쪽에 튀어나온 부분과 이런 간격이 되겠죠. 여기서 손가락의 길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비율을 갖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접힌다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도 접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또 큰 손금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접어지기 위해서 아주 큰 손금이 있죠. 이 둘에. 그리고 사실 이 새끼손가락도 살짝 이쪽으로 접어질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다를 텐데 이쪽에도 한 줄 더 있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요 2개 손가락이 이 앞쪽으로 구부러질 때 둘이 따로 구부려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뭐 이 2개가 잘 접히기 위해 생겼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잘 표시는 안 했는데 손가락을 보면은 손가락에 여기 주름이 있는데, 이 끝쪽에 손톱 있는 부분의 끝쪽은 주름이 하나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주름은 2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뼈가 굵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굵은 쪽이라.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여기 줄처럼 생기는 부분이 생기고, 여기에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옆에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여기 이 뼈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손가락이 접어지면서 여기 손의 주름이 거의 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마 이쪽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 첫 번째 굽어지는 곳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차이가 생기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손등 부분이 있고, 여기 손가락이 아랫면에서 봤을 때 시작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이 손등에서 봤을 때 여기 뒤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손등에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 앞에서 손가락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갈퀴 같은 이 부분이 여기에 있죠. 여기 손등에 제일 튀어나온 이 뼈 부분하고 이 물갈퀴 같은 부분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거의 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에 해당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이것을 인지를 못해서 손가락을 그릴 때 그냥 위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아래서도 이렇게 그려서 구조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 손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등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 약간 앞쪽과 반으로 나눠서 각각 1:1의 비율을 갖고, 지금 그리는 부분은 중지 부분 기준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보거나 손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엄지인데, 엄지의 높이가
이 손가락들과 평행이 아닙니다. 평행이 아니고 같은 높이에서 시작하지도 않아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자연스러운 손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펴게 되면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고 이 기둥에 여기는 이제 손바닥에 있는 이 엄지 이쪽 큰 근육 덩어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고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덜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손가락들은 뭐 그냥 대략 얘기하자면 45도 정도 돼 있고 이 엄지 손가락에 이 각도도 이쪽이 평행하게 돼 있을 때 이 각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것도 뭐 약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뭐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물론 자연스럽게 이쪽 축으로 해서 뼈가 하나, 둘, 셋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손에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쪽이 바닥에서 봤을 때 이쪽이고 손가락은 이쪽 경계 실루엣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친다면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죠. 여기 각도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원호라고 하나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물론 여기는 아니죠. 좀 밑인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접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접힌다고 생각하면은 이해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등, 손목뼈가 살짝 튀어나오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손의 겉모습만 보고 이해를 하려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해부학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뼈의 구조를 그려서 말씀을, 약간 심화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등에 이 손가락 뼈들이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면 이 손등도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뼈가 아니라 실제로 안에 뼈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뼈 뭉치들처럼 7, 8개 크게 있는 요 단단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뼈가 각각 1, 2, 3, 4 엄지까지 해서 여기서 안에서 시작을 하고 근육과 인대들로 둘러싸여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손등, 손바닥의 덩어리, 큰 덩어리가 되고, 여기에서 시작한 뼈가, 손가락 뼈가 하나, 둘, 셋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크기는 첫 번째 크기가 100이라고 쳤을 때 점점 작아집니다. 여기에서 크게 시작해서 작게 시작하고, 여기에 맞는 뼈 크기로 시작해서 좀 더 작게 시작하고 작게 끝나고, 이런 식으로 손뼈가 생기고 이 위에 인대와 근육들이 덮어서 손가락이 되는 거죠. 이 끝에 뼈 위에는 이제 손톱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옆에서 보고 한번 말씀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손가락 부분에 관한 설명이 완성될 수 있는데,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A 부분은 손등 부분에 있는 큰 뼈이고 B, C, D로 D로 해서 끝나죠. 손가락 뼈는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완만하게 굽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요. 뭐 좀 더 강하게 지고 하려면은 저런 형태가 좀 더 맞겠죠. 약간 둥글게 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외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 위쪽에는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팔에서부터 시작하는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거의 뼈가 있고 피부가 있는 정도, 인대가 있는 정도이고, 이 아래는 근육, 당겨야 되니까 근육이 있고 인대도 있고, 이 아래쪽이 좀 더 두툼하고 살이 많아서, 그리고 이 위쪽은 뼈밖에 없으니까 뼈가 튀어나오고, 이쪽은 이제 근육과 살이 뭐랄까 이렇게 뭉쳐지게 되거든요. 좀 이따가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굽혔을 때를
그려보게 되면은 저 손가락 뼈 아래쪽에 근육과 살이 훨씬 많아서 어떤 식으로 좀 더 근육 살들이 짓눌려서 생기는 좀 자유로운 형태가 있고, 손등 부분에는 톡 튀어나온 뼈를 기준으로 생기는 톡 튀어나오는 부분과 실루엣의 특징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B 부분의 뼈가 회전을 할 때는 A 부분의 뼈에 슬라이딩 되듯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A 부분에 끝나는 뼈에 튀어나온 부분이 도드라져서 우리가 보는 손가락에 튀어나온 형태가 되는 거죠. 저도 설명을 하면서 그리느라 약간 간과했는데, 여기 접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서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실루엣이고, 위쪽에서 봤을 땐 여기 손등 부분 실루엣이라 헷갈린다고 했던, 그리고 요 아래쪽, 요 뼈의 아래쪽에 생기는 손바닥에 있는 첫 번째 이 가로선이 여기에 있고, 여기 첫 번째 주름이 있는데, 요게 가로선이고 요게 이 가로선이고, 요게 여기 경계선, 손가락이 시작하는 밑에서 봤을 때 경계선의 주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B 부분의 손가락에 관련된 곳이고, C 부분이 여기고 D 부분이 여긴 거죠. 심하게 이렇게 최대 각도로 구부러졌을 때는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표현해야 손가락을 잘 그릴 수 있겠죠. 지금은 손가락의 뼈들을 먼저 그려서 살짝 지우개를 지워주고 인대가 지나가고 하는 것들을 기억한 다음에 그 후에 실루엣으로 손가락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잘은 안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 이해하면은 나중에 뭔가 보고 따라 그리더라도 저기에 저런 인대가 있어서 저런 모양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양쪽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본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손 그리는 법에 대해서 기초편을 설명해 봤는데요. 기초를 그래도 알고 나면은 아주 복잡한 손 모양은 결국에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고 참고 자료를 보거나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부는 여기에서 내용을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손가락과 손을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